예비 매수인께서 본 호텔을 취득하신다면 따로 추가적인 리모델링 비용 없이 바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시설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네, 미래 가치가 높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관광 기금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수익률을 누리는데 또한 마이너스 요인이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관광 기금을 받게 되면 관광 호텔의 시설은 말이죠. 관광 호텔의 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설은 약간 이제 스탠다드 시설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관광 호텔이 있어요. 네,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이 숙박 시설과의 상관관계. 원칙은 말이죠. 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서울에 입지한 신축 관광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호텔은 서울에 입지한 신축 관광 호텔이고요. 물건 번호는 120259번에 해당하는 물건입니다. 사용 승인일 2019년 2월 21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층수는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이루어진 관광 호텔입니다. 대지 면적 보시면은요, 529제곱미터, 평수는 160평이고요. 연면적 2215제곱미터, 평수는 670평입니다. 현재 매가 160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융자는 80억을 레버리지 효과를 보시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 호텔의 최대 융자는 100억까지만 받으셔야 우리가 수익률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최대 융자가 100억 이상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2금융으로 기준을 한다면 우리가 100억 이상은 충분히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겠으나 100억 이상을 받게 된다면 보유 기간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득 이득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를 우리가 부딪힐 수 있거든요. 따라서 최대 융자 100억까지만 우리가 효과를 보시고요. 자기 자본, 에코티는 자기 자본 60억으로 투자해서 말이죠. 본 호텔을 취득하셔야 되겠습니다. 월 매출은 말이죠. 현재 꾸준히 매달 1억 6천만 원씩 형성되어 있는 관광 호텔이고요. 1억 6천만 원. 객실 수는 38개고요. 주차는 32대가 가능합니다. 대지가 160평인데 주차가 32대까지 가능한 거는 말이죠. 여기에 이제 주차 타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식 주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호텔이 32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잠시 후에 이 용도 지역도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공시지가 볼까요? 3.3제곱미터당 33,000원이고요. 한 평으로 이렇게 환산했더니 한 평당 공시지가가 2,655만 5천 371원에 해당되는 서울에 입지한 관광 관광 호텔입니다. 본 호텔은 신축 관광 호텔이죠. 신축 관광 호텔입니다. 따라서 신축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시설이 상당히 훌륭하게 구비되어 있겠죠. 그래서 예비 매수인께서 본 호텔을 취득하신다면 따로 추가적인 리모델링 비용 없이 바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시설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리스크는 우리가 충분히 제거하고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호텔은 더블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 더블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장점이 있죠. 일단은 더블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 수요나 고정 수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객을 우리가 쉽게 조금 다른 상권이나 다른 입지 조건에 있는 호텔보다는 좀 쉽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 조건을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어떻습니까? 더블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좀 높죠? 네, 그래서 지가 상승률, 네, 지가 상승률이 우리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가 상승률이 타 호텔보다도 높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네, 미래 가치가 높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 가치가 높다면 우리가 어떤 이득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죠? 향후에 처분할 때 말이죠. 자기 자본, 즉 시세 차익을 우리가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설적으로 이제 더블 역세권이다 보니까 지가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다 넓은 대지를 우리가 좀 취득하기는 좀 어렵겠죠. 따라서 주차장에 대한 우리가 문제가 좀 발생될 수 있는데, 본 호텔 같은 경우는 32대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기계식 주차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객실수 대비 주차장 대수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난에 대한 그런 고민은 우리가 깔끔하게 해소하면서 네,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관광 호텔을 보시면은요. 계속 이제 추세가 관광 호텔에 대해서 문의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관광 호텔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께 가장 강조해 드렸던 게 뭐냐면, 관광 기금을 가급적 받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원시 취득자 입장에서는 말이죠. 공사비 또는 이제 토지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 기금을 받게 되면 좀 금리가 굉장히 좀 낮습니다. 일반 시중 은행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관광 기금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호텔을 이제 우리가 시공을 하고 운영을 하시고, 또는 이제 매수인이 취득을 하시고 그러는데, 관광 기금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수익률을 누리는데 또한 마이너스 요인이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관광 기금을 받게 되면, 관광 기금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대시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대시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웹사이트 야놀자 여기어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트에 보시면 여러분께서 취득하고자 하시는 호텔이 관광 호텔이에요. 네. 그런데 그 호텔의 웹사이트를 이렇게 보니까 광고를 하죠? 크게는 대실, 숙박 이렇게 해서 웹사이트에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호텔을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 대실에 대한 광고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호텔은 어떻다? 관광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실을 광고를 안 한다고 해서 광고비를 그만큼 할인을 해 주느냐? 그렇지 않죠. 광고비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숙박 광고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 중에 또 대표적인 문화가 이제 대실 문화라는 게 있는데요. 그죠? 외국에는 이런 문화가 잘 없죠. 주택에 전세가 있듯이 호텔에는 이제 대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대실이 차지하는 매출 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일반적인 호텔에 보시면은요. 관광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은 관광 호텔인데 우리가 관광 영업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호텔도 있고요. 일반 내국인을 상대로 해서 운영해서 수익을 누리는 그런 관광 호텔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을 상대로 해서 매출을 올려서 우리가 수익률을 누리고자 했을 때에는 이 대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수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광 호텔을 우리가 짓는다든지 또는 관광 호텔을 취득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내국인을 상대로 해서 매출을 올려서 우리가 수익률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관광기금을 받지 마시고요. 금리가 조금 높더라도 일반 시중에서 적용되는 금리를 우리가 취하시면서 1금융권이나 1.5금융권이나 2금융권을 통해서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호텔은 어떻다? 최대 융자 100억은 2금융은 아니고 한 1.5금융 정도 되는 선에서 최대 융자를 제가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호텔 같은 경우는 1.5금융 정도 한 100억 정도 이 정도 이제 시중 은행에서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 나온 김에 관광호텔의 시설은 말이죠. 관광호텔의 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설은 약간 이제 스탠다드 시설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관광호텔이 있어요. 스탠다드로 우리가 시설을 추구한다 이런 거는 대부분이 이러한 호텔은 외국 관광 고객, 네. 외국 관광 고객이나 또는 외국 비즈니스 고객을 뭐 100%는 아닙니다만 비중을 좀 많이 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외국 고객을 한 80%, 70%, 내국 고객을 한 20%, 30% 이런 비중을 통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이 어떻다? 좀 스탠다드하다 이런 거예요. 스탠다드하다라고 표현이 좀 어려우면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 가지 않습니까? 오피스텔 보시면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설이. 그래서 아주 투자를 많이 안 한 시설이다. 인테리어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관광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시설 자체가 부티크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호텔도 요즘에는 대세죠. 오히려 부티크가 대세입니다. 근데 부티크 호텔은 그러면 주 고객층을 어떤 타겟을 우리가 목표로 삼느냐 그러면 내국인이죠. 철저하게 내국인 위주입니다. 내국인이 한 90% 이상 철저하게 내국인 위주고 그 다음에 내국인 중에서도 연인 고객, 연인 고객이 비중이 높은 그러한 계획을 갖고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물론 내국인 중에 출장이나 비즈니스 비율이 있겠습니다만 좀 적다는 거죠. 일반 호텔에 대한 비율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인 고객을 한 7, 80%, 내국인 출장 고객을 한 20, 30% 이런 비중을 우리가 타겟을 잡았을 때 관광 호텔을 우리가 신축한 후에 리모델링을 할 때 말이죠. 시설을 투자할 때 부티크로 시설을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항상 우리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듯이 스탠다드형 이런 관광 호텔은 객실 수가 좀 많습니다. 최소한 뭐 100개 이상, 뭐 200개, 300개 맞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티크 호텔 같은 경우는 관광 호텔이라 할지라도 객실 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본 호텔도 객실 수가 38개죠. 네.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뭐가 되냐면 본 호텔도 이제 물론 이제 이 연면적이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연면적인데요. 객실 연면적만 했을 때에도 객실 수 대비 연면적이 넓은 편입니까? 좁은 편입니까? 객실수 대비 연면적이 넓은 편이죠. 네, 그래서 이 연면적이라면 객실수를 제가 봤을 때는 60개 이상은 우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객실 평수를 좀 좁게 한다면 그렇게 하면은 어떤 쪽으로 운영을 한다는 계획이죠? 이제 스탠다드 쪽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본 호텔을 가보시면 객실 연면적이 객실 평수가 좀 넓은 편이에요. 서울에 있는 호텔 치고는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광 호텔의 객실이 만약에 한 100개 정도가 있는 관광 호텔인데 그 객실 평수를 보시면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그 객실을 한 2개 내지는 2개 반 정도의 넓이가 본 호텔의 객실 평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8개고요. 그래서 본 호텔은 관광기금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실도 가능하고 숙박도 가능한 호텔인데 이 관광 호텔 중에서도 이 부티크 호텔이 대세다.
대세다. 왜 그렇습니까? 객실수가 많다고 해서 매출이 많은 건 절대 아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이것도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린 내용인데 객실수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월 매출을 높게 누리는 건 아니다. 비례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은 왜 스탠다드 개념으로 객실수를 많이 보유하는 그런 목표를 선택을 했을까요? 이런 분들은 이제 외국 관광 여행사 있죠.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 버스로 이제 오시는 고객들이 있거든요. 그런 손님들은 시설을 보질 않아요. 대신 객실수가 많아야 되겠죠. 박리담의 식으로. 그래서 스탠다드형 이런 관광 호텔은 객단가가 좀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박리담의 식이니까. 근데 부티크 호텔은 어떻습니까? 객단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박리담의식이 아니고 회전율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실도 또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에 보시면 이 관광호텔 중에 스탠다드형 관광호텔이 있고 부티크형 관광호텔이 있는데 서울에 보시면 저희 사무실도 이제 서울시 중구에 이제 입지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이제 명동, 이제 을지로, 충무로 이쪽에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거든요. 이런 데는 스탠다드형 관광호텔이 좀 많습니다. 스탠다드형 관광호텔. 그런데 이제 외국인보다는 좀 내국인이 올 수 있는 점유율이 높은 그런 입지 조건에 있는 그런 상권 같은 경우는 부티크형 관광 호텔이 많습니다. 왜? 내국인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 관광 호텔과 일반 호텔의 차이점이 무수히 많은데 오늘은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드리고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사항을 가지고 본 호텔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실 때 조금 더 우리가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본 호텔 같은 경우는 더블 역세권이면서 입지 조건을 보시면 편도 3차선 대로변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습니다. 편도 3차선 대로변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가 상승률, 지가 상승률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대로변에 입지하고 있는 토지와 대로변의 한 블록, 두 블록, 세 블록 뒤에 있는 토지와의 공시지가가 달라요. 공시지가가 다른다는 거는 향후에 우리가 시세 차익을 좀 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로변이 같은 용도 지역이라 할지라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좀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적률이 높겠죠. 대로변에는 높은 건물이 들어서고 그 밑으로, 그 뒤쪽으로는 블록은 조금 이제 건물 층수가 좀 낮아지거든요. 그게 이제 뭐랄까 도시개발의 공학이랄까요? 네, 그래야 이렇게 도시가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큰 대로변에 낮은 층의 건물이 입지하고 있고 뒷블록에 큰 건물이 입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미관상 별로 좋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 대로변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은 용적률이 높다. 용적률이 높다는 뭡니까? 토지에 대한 희소 가치가 높다. 그래서 미래 가치도 좋은 곳이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호텔과 마지막으로 제3종 일반 주거지역계약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러분께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을 보시면은요,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같은 경우, 수도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허가가 납니까? 나지 않습니까? 거의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그 위에는 이제 갈수록 위로 가면 규제가 높은 거고 밑으로 갈수록 규제가 좀 완화되는 거죠.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위에는 어떤 겁니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제2종 네, 일반 주거지역이고 밑으로 가면 뭡니까? 그렇죠. 준주거지역이죠. 네, 준주거지역. 네.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오는데 네, 준주거지역. 위로 갈수록 건폐율 용적률이 낮고요. 밑으로 갈수록 건폐율 용적률이 높죠. 네,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시면 용도 지역에 대한 강의 내용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제 제3종 일반 주거지역과 우리는 이제 숙박시설이니까 그 상관관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 제3종, 네. 일반 주거지역이죠. 네. 제3종, 네. 일반, 네. 주거지역과, 네. 이 숙박시설과의 상관관계, 네. 원칙은 말이죠. 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네, 원칙은, 네, 허가가 안 난다고 말씀드렸죠? 네. 원칙은, 네. 원칙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네,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허가가 났죠? 네. 허가가 났습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허가가 났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예외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허가가 나느냐? 첫 번째를 보시면은, 예, 관광호텔이어야 허가가 납니다. 관광호텔. 일반 호텔은 허가가 나지 않아요. 지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전 국토를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0.0001%를 제외하고 나머서는, 예, 우리나라 전 국토 용도 지역을 봤을 때,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일반 호텔이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 봤을 때는 허가가 안 난다 이렇게 판단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런데 관광 호텔은 허가가 난다는 거죠. 관광 호텔은 관광 호텔, 일반 호텔이 아닙니다. 관광 호텔. 그러면 일반 호텔과 관광 호텔의 이 차이점은 뭐냐? 이 시간에는 이 설명은 안 드릴게요. 물론 차이점은 있습니다. 관광 호텔이 허가가 나는 거고, 두 번째는 말이죠. 서울 지역은 상대적으로 허가량이 많습니다. 허가가 되는 비율이 많아요. 허가가 되는 비율이. 그런데 요건이 필요하죠. 요건이. 이 무슨 요건이 필요하냐면, 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기준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기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서울에서 허가가 나려면 뭐가 또 여기에 요건이 부합해야 되느냐? 대로변에 입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로변에 입지하고 있어야 서울이라 할지라도 허가가 난다. 어떻게? 관광호텔이 허가가 난다. 일반 호텔은 허가가 안 납니다. 네, 관광호텔만 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다?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호텔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대로변에 입지하고 있는 관광호텔이라 할지라도 설계 도면을 가지고 시군구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허가가 거의 나지 않는다. 같은 요건인데도. 네, 그래서 서울은 상대적으로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리고 인천이나 경기는 상대적으로 지방보다는 높겠습니다만 서울보다는 확률이 좀 낮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호텔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보려고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는 우리 고객님도 계시거든요. 저번 주, 저저번 주에도 계속 한 분씩 이렇게, 한 분은 이제 전화상으로 미팅을 해드렸고, 한 분은 이제 저희 호텔에 직접 방문해서 제가 이제 미팅을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땅을 사서 이제 호텔을 이제 지으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백지 상태죠. 네. 이 상태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땅을 덜컥 사면 안 되겠죠. 사기 전에, 땅을 취득하기 전에 거기에 호텔이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걸 먼저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호텔이 허가가 안 나더라도
관광 호텔로 허가가 나면 뭐 땡큐죠. 네, 일단은 숙박 시설이니까. 그렇죠? 그 관광 호텔을 허가를 받아서 어떻게? 네, 부티크식으로 운영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일반 호텔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실 때에도 호텔을 신축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관광 호텔을 지어서, 원시 취득자가 운영하고 있는 호텔을 내가 취득하려고 한다.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 취득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거를 좀 유의해야 되느냐? 일단 뭐 허가는 났죠? 그죠? 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허가가 났는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탠다드형이냐 부티크형 형이냐 이렇게 보셔야 되고, 왜? 수익률이 다르니까 운영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네, 그리고 관광기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소유자가 관광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승계를 안 하고 일반 시중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실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스탠다드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호텔을 내가 저 호텔을 사고 싶어. 근데 부티크로 운영하고 싶어. 왜? 호텔 황제가 부티크형 호텔이 더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네. 그러면 관광기금을 승계받지 않고 일반 시중에서 금융권에서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보시면서 대신 이제 시설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 호텔에 부티크로 이제 시설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호텔은 노후화가 좀 많이 된 호텔을 사셔야 되겠죠. 이렇게 신축인 스탠다드형 호텔을 사가지고 비싼 가격을 줘가면서 새로 시설을 투자하시게 되면은 매몰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투자 기법인데, 그렇게 우리가 좀 상세하게 보시면서 투자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서울에 입지한 신축 관광 호텔이고 부티크형 호텔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내국인이 많이 오는 호텔은 외국인이 오는 호텔보다 리스크가 적다. 우리가 코로나19 겪어봤죠? 네, 거기에서 코로나19 이전에도 제가 늘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가 제 강의 내용을 증빙을 해준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부티크형 호텔로 운영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보실 때, 특히 숙박시설을 보실 때에는 객실수, 그거를 너무 우리가 따지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점유율이나 회전율에 따른 월 매출과 거기에 파생되는 수익률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참고사항으로 여러분께 제3종 일반 주거지역과 호텔과의 어떤 그런 상관관계까지, 이런 상식적인 내용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본 물건에 대해서 말이죠.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